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짠! 결혼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4월 중순쯤에 대구에 갈 일이 있었거든. 대구에 갈 일이 있었는데 뭐 오랜만에 대구 가면 약간 뭐 내가 좋아하는 식당들이 있단 말이야. 삼락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려서 이제 뭐 장찌개랑 오징어 볶음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그 대구에서 보기로 한 내가 내 군대 후임이야. 군대 후임이거든. 걔가 이제 대구 가서 사업체를 하나를 차렸단 말이야. 원래 부대 조경과 나는데 내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바님 4주년 라이브 때 어쩌다가 걔가 형님 제가 4주년 라이브 좀 축하해주고 싶다 해서 걔가 이렇게 온에 있거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만난 애로 아직까지 연락된 게 난 좀 신기하긴 신기하거든. 그래서 걔뿐만이 아니라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 알겠지만 또 기린이라고 걔는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대만 여자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이제 군대에서 연락되는 애가 이게 2명씩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또 걔네들끼리 연락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얼굴만 알았던 애들이 한 달이 건너서 연락이 아름아름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인 거야. 그래서 호진이라고 지금 내 그 군대 꼭 내 군대에서 나한테 오지게 갈굼당했던 애. 얘는 어떤 애였냐면 그 얘기하자면 좀 되게 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좀 나랑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긴 있었거든. 그게 배에서는 몰래 술을 마셔요, 여러분. 몰래 술을 마시는데 뭘 걸리면 완전 엿대거든. 근데 그걸 내가 걸린 적이 있단 말이야.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우리 배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음탐선임하사라고 있었는데 용태형이라고 있었는데 그 형한테 걸렸거든. 되게 악명이 높지만 FM대로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양묘기실에서 이게 술을 먹다가 걸렸는데 그때 옆에 호진이가 있었어. 호진이가. 근데 당시에 나는 상병이었고 상병은 배에서 완전 개실세거든. 호진이는 이제 이병이고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얘 데리고 와서 술이나 좀 먹였나 봐 애들. 그때 그 딱 애들 다 잡혀갖고 와 완전 엿됐다 싶은데 호진이를 딱 보더니 넌 여기 왜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상병인데 혼자 이병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그때 딱 떠올랐었던 게 얘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호진이가 사실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원래 부대 조경과인데 야 나 서울예대 연극영화과인 줄 알았어. 얘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제가 너무 죽고 싶은 겁니다. 막 우는 거야 얘가. 너무 힘들었어. 막 순간 나도 와, 내가 깜짝 놀랐네. 진짜 얘가 메소드 빙의해가지고 진짜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음탐선이마다 그 깐깐하고 그 FM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 어바나 들어가 자 이러고 진짜 아무 일도 없이 끝난 적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나중에 혹시라도 어딘가에 계시는 그 이용태 음탐 지금 좀 한 음탐장 됐을 거야. 그분이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때 그거 사실 다 구라였습니다. 라고 이제 고맨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그 호진이의 동기가 한 명 더 있었어. 걔 이름이 민이라고 할게. 근데 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약간 패급 같은 애였거든. 패급 같은 애였단 말이야. 그래서 예 이병민 야 진짜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했어. 예 이병민 이래갖고 이병민 이래갖고 예 자기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좀 약간 좀 패급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호진이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야 그래서 걔는 뭐하냐 그러니까 형님 걔 결혼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 패급 새끼가 결혼을 한다고? 나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나중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 민이라는 애를 좀 이렇게 남자답게 좀 훈련시키려고 내가 나름 이제 또 애정을 부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임하사 딱 들어온 그 하사 중에서 안효림 또 하사라고 있어. 안효림이라고. 내가 효림이 누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야 여자랑 말하는 거만 연습해봐라 시키고 그랬거든.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배에서 상병이면 배에서 상병이면 공식적으로는 하사들이랑 맞먹을 수 있는 레벨이란 말이야. 그게 사실. 그래서 막 그러면서 걔한테 여자한테 말하는 법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 패크 같은 애가 결혼을 한다는 거라서 야 일단 난 놀래가지고 야 카톡 한번 사진 좀 보자. 그래서 결혼 사진을 딱 보는데 심지어는 여자가 이뻐. 여자가 이쁘단 말이야.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일이 일어났지? 라고 말하니까 그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판사 출신 변호사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판사 출신 변호사였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난 게 뭐였냐면 원래 배에 있으면 이병 때 휴가 외박이고 뭐 꿈도 못 꾸거든. 근데 그 미니가 이병 때 나갔단 말이야. 입이 나갔거든. 근데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호진이가 해주는 거라서 자기 그때 깜짝 놀랐다고. 택시가 서울에서부터 진해까지 왔다고. 진해까지. 그리고 삼종문 돌파해서 바로 들어왔대. 그게 택시가 원래 못 들어온단 말이야. 군부대는 못 들어온다고. 근데 그걸 들어왔고 그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배 함장 당시 아마 손병철 대령이었을 거야. 이 사람까지 출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배에서 함장이면 신이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판사 출신 변호사니까 끝발이 오지게 강했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는데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암묵적으로 이병이 그래서 매출 딱 빡빡 나왔거든. 그럼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엿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 왜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아? 미니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치킨을 이만큼 치킨을 이만큼 들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포갑부 애들이 다 배 터지게 먹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상관이 있냐 한번 봐주자 뭐 이렇게 낸 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미니가 결국엔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한 번 패급은 영원한 패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가 패급에서 탈출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의 끝발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보기엔 아버지의 끝발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와서 결혼이라는 게 그래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독립적인 성향의 결혼이 있고 아니면 가족이랑 얽히는 결혼 형태가 있잖아. 그리고 뭐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냥 지들 둘만 주면 끝이고 일본도 그건 비슷한 것 같아.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본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있다면 뭐 한국이나 이게 동남아 베트남 같은 경우 모계사회 이런 데는 이렇게 얽혀 있잖아. 가족 대 가족으로 얽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결혼이라는 게 대리전으로 가게 된 거야. 대리전으로.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내 친구 황 과장도 지금 울산에 송정지구에 주택 하나 올리고 있거든. 근데 주택을 10억 주고 올리고 있단 말이야. 집이 얼마나 까리한 줄 알아 진짜? 집이 진짜 동화 같아. 동화 같은 집을 그냥 올리고 있단 말이야. 10억 주고. 그래서 서울이면 10억이면 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인데 10억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짓잖아. 그러면 막 진짜 거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으리으리하고 그리고 그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마당도 넓어 진짜. 그 기생충 나오는 마당처럼 있잖아. 영화 기생충 보면 막 인디언 집 짓고 막 그러잖아. 그래. 그리고 다락방도 얼마나 진짜 운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런 데 살아갔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황 과장 같은 경우도 황 과장 아버지가 돈이 많지. 그리고 황 과장 와이프 아버지도 현대차 출신이란 말이야. 돈이 많아. 이런 식으로 딱딱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딱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 변호사면 얼마나 끝발이 있겠냐. 맞잖아. 판사 출신 변호사면 그 집안에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배에 왔다 했던 함장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아리가또 했던 거고 그런 끝발이라면 당연히 그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뭔가 아다리가 됐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대사회의 그런 결혼이란 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리전처럼 가는 그런 양상으로 기형적으로 가다 보니까 집안만 끝발이 있으면 이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물론 뭐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미니가 뭐 갑자기 뭐 뭔가를 오지게 잘해가지고 꼬신 건지 알 방법은 없지만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매우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 되게 뭔가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마찬가지로 부모들의 대리전이 됐다는 뜻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모가 돈이 없으면 결혼을 또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 근데 실제로 부모가 돈이 없으면 돈을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못해 이게. 그래서 당장 내 친구만 봐도 그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 치른 애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도 계속 일하면서 아버지가 이게 목에 빨대 꽂고 그 누우면서 돈만 나가는 병 있잖아. 그걸로 앓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동안에 뭐 지가 수술비고 뭐고 막 대출만 내고 막 거의 신용불량자 되듯이 했다가 이제서야 그냥 이제 집에 깔끔하게 인연 끊어버리고 이제서야 이제 서울에 뭐 조그만데 성수동 쪽에 조금 이제 2억짜리 전세 하나 딱 들어갔거든 이제. 그런데도 조그만 공간 자기만의 공간 마련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 그래도 이렇게라도 된 게 어디냐. 그래도 결혼은 깔끔하게 포기했는데 그래도 뭐 난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나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뭐 부모가 자식들의 비빌 언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 사이에 너무나도 깊게 개입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미 이렇게 문화가 자리 잡힌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건 역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특히 그래. 나이가 내가 40쯤 되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집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큰 병 나는데 돈만 안 깨지게 뭐 보험이라도 잘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나중에 뭐 아버지 뭐 이제 뭐 암 같은 거 걸렸는데 그는 암보험 하나 없고 돈 하나 없잖아. 그러면 그게 사람이 가족인데 이렇게 진짜 죽게 생겼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다 이렇게 괴로워지는 그런 건 역시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제 그런 것들 다 보고 나서 이제 뭐 이제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 마음도 이해는 돼. 근데 뭐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항상 모든 건 이제 쌍방으로 이루어져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딱 보고 여러분도 야 장인장모 견적 안 나눠 싶으면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여러분도. 그래갖고 항상 어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여러분들이 노예의 인생을 내가 응원하지 않았으면 내가 노예의 해방을 내가 응원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떨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건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뭐 이렇게 잘 판단해가지고 도망칠 때 화끈하게 도망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되게 패급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너무 이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배가 아파서 얘기 한번 해봤고 아무쪼록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